옛날 아주 먼 옛날 지리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처녀 김연화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봄날 벚꽃처럼 아름다웠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든 아버지를 홀로 모시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연화는 약초를 캐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휴, 또 산에 가야 하는 건가? 아버지 약값 때문에 얼른 약초를 많이 모아야 할 텐데. 개울가에 이르렀을 때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 말끔한 도련님이 바위에 기대어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해진갓을 쓰고 있었지만 옷차림은 비록 낡았어도 귀티가 흘렀습니다. 어머나, 양반집 도련님께서 어쩌다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수줍게, 저기, 도련님. 리시오, 아가씨는?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다니? 나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이서준이라 하오. 저는 이 동네에 사는 김연아라고 해요. 서준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연화에게 털어놓았습니다. 3년 흉년에 집안은 완전히 망했고 그 악독한 최판서 논비 때문에 집안 재산을 모조리 빼앗겼어.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산에서 약초를 캐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어. 어쩌면 좋아. 도련님도 참 안 됐네요. 양반 가문 자손이 약초를 캐러 다니다니. 에휴, 세상이 이런데 양반이라고 누가 밥 주겠소? 나도 이렇게 약초라도 캐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소?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같이 개울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준은 연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연화는 서준에게 약초에 대한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연화 아가씨, 이 꽃이 마치 아가씨 얼굴처럼 참으로 아름답구려. 어머, 도련님도 참 말씀씨가 아주 좋으시네요. 어느 날 갑자기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네. 빨리 저 동굴로 피합시다. 이러다 감기 들겠소. 좁은 동굴 안, 두 사람은 비를 피해 몸을 밀착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떨고 있으니 어쩌나. 내 겉옷이라도 벗어드릴까요? 아이고, 도련님께서 다 젖으시면 어떡해요? 서준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젖은 겉옷을 벗어 연화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연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이 자꾸만 그대에게 향하는구려. 도련님, 저도 마음이 두근거려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동굴 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 동굴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서준의 집마당에 최판서의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서준. 3년 전에 빌려간 돈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서 벌써 10배나 되었소. 우리 영감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시오. 당장 돈을 갚든지 아니면 집이라도 내놓으라고 전하시오. 한편 연화의 집에서는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빨리 이리 와 보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돈이다. 돈이 생겼어. 이제 우리 약값 걱정은 덜겠구나. 네. 뭐라고요? 돈이 어디서 났다는 말씀이세요? 최판서 영감님. 너를 첩으로 드리고 싶다고. 돈을 주셨다. 아버지, 정신이 나가셨어요. 그 늙은이 첩으로 저를 팔아넘기겠다는 거예요? 나도 싫지만. 당장 약값도 없고. 게다가 내가 젊은 남자랑 아이까지 가졌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더구나. 절망과 슬픔에 휩싸인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연화야,
이제 다 끝났어. 그 늙은이가 우리 집을 전부 다 가져간다고 하더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몹쓸 늙은이가 저를 뭐라? 그 늙은이가 감히 너를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것도 모자라. 당장 달려가서 그놈 다리를 부러뜨려야겠소. 아이고, 도련님 안 돼요. 제발 참으세요. 그때 멀리서 최판서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서 잡아. 영감님께서 당장 잡아오라고 하셨다. 저놈들 놓치면 너희들 목이 날아갈 줄 알아. 두 사람은 정신없이 산속으로 달렸습니다. 하. 도련님, 더 이상은 못 뛰겠어요. 연아야, 조금만 더 힘내. 저 고개만 넘으면. 그때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서준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것들. 감히 양반을 때려? 용서 못해. 양반이라고. 빚 때문에 망한 주제에 무슨 놈의 양반. 하인들은 서준을 밧줄로 묶고 연화를 끌고 최판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최판서가 직접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딸이 꽤나 탐스럽더군. 돈은 충분히 줄 테니 내 첩으로 주게나. 한숨, 늙어가는 이 늙은 몸도 좀 생각해주게. 제발 내 말대로 해주게나. 방구석에서 엿듣고 있던 연화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감님, 그래도 딸아이 생각도 좀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의견? 내일 데리러 올 테니 곱게 단장이나 시켜놓게. 음흉하게 킬킬 웃는다. 연아야, 아비가 이런 말을 해야 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아버지, 제발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 늙은이한테 가느니 죽는 게 나아요. 이 녀석아. 약값도 없는데 날더러 어쩌라는 거냐.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연화는 그날 밤 몰래 서준이 갇혀있다는 최판서의 집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제가 왔어요. 연아야, 내가 어쩐 일이야. 도련님. 내일이면 그 늙은이가 저를 데려간대요. 뭐라고요? 그 몹쓸 늙은이가 기어코 당신을 첩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연아야, 차라리 이 밧줄로 나를. 연아야,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도련님, 이제 어쩌면 좋아요. 차라리 저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보. 다음 날 아침 최판서가 하인들과 함께 연화를 데리러 왔습니다. 드디어 내가 내 손에 들어오는구나. 멀리서 하인들이 서준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놈을 저 멀리 영남 땅으로 보내버려.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연아야, 내가 꼭 다시 돌아올 테니 부디 기다려주시오. 연화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최판서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서 이리 와.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에 취한 최도령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버지. 소문 듣고 왔습니다요. 새첩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버님도 참, 저렇게 예쁜 여자를 혼자 차지하시려 하다니. 욕심이 과하시구만요. 이 망할 놈. 당장 썩 나가. 아버님, 그 처녀 저한테 넘겨주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아버님은 이제 힘도 없으시잖아요. 연하의 허리를 더듬으며, 이렇게 부드러운 살결은 처음 만져보는구먼. 이 불효자식. 월선 마님 들을 때는 그렇게 힘드셨으면서, 이제 늙어서 월선 마님한테 버림받을까봐 또 젊은 첩을 들이시다니. 정말 욕심 많으시네.
아이고, 도련님께서 또 술 취해서 저러시는구먼. 저 놈 끌어내. 당장 끌고 가. 흐흐. 두고 봐라. 내가 꼭 너를 차지하고 말 테니까. 그 소동이 있은 후 며칠 뒤, 연화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새 첩이 들어왔대. 영감님 5번째 첩이라지?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요염하게 허리를 흔들며 나타난 여인은 바로 월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선이라고 합니다. 영감님의 넷째 부인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 그렇게 탐스럽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과연 소문대로 예쁘장하게 생겼네. 영감님이 밤마다 찾으신다던데 아직 첫날 밤도 안 치렀다면서요? 아니에요, 마님. 저는 아직, 그 영감님께서는 아직, 사실은 그게, 어린 것이 겁이 나는 모양이구나. 하지만 오래 피할 수는 없을 게다. 어서 영감님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그 노인의 성격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니까. 후회하기 전에 순순히 따르는 게 좋을 거다. 혹시 딴 사내라도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이고, 마님. 절대 아니에요. 맹세코 그런 일 없어요. 수상쩍어. 영감님을 저렇게 피하는 걸 보니 분명히 딴 남자가 있는 게 틀림없어. 영감님께 고자질해 버릴까? 새 첩이 다른 놈이랑 놀아놨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마님,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감히 내 옷을 잡아당겨? 월선아,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아이고, 영감님. 새 동생이랑 인사 좀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 잘했네. 하지만 새첩 너무 괴롭히지는 말 거라. 그러던 어느 날 밤, 월선은 밤이슬을 맞으며 홀로 후원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혼잣말, 과거 회상, 벌써 10년이나 됐나. 나도 한때는 저렇게 풋풋하고 예뻤었는데. 아이고, 꽃다운 나이에 저 늙은이한테 팔려와서. 혼잣말, 분노, 애휴. 저 늙은 망할 영감탱. 첩은 도대체 몇 명이나 드리는 거야? 벌써 5번째인가? 그때 담장 너머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연하 아가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소. 아가씨가 보고 싶어서 술을 마시다. 그만 이렇게 왔소. 아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어서 빨리 돌아가세요. 돌아갈 수 없소? 연하 아가씨 얼굴을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가게 해주시오. 휴. 알았어요.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연하 아가씨는 지금 옆방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저쪽으로 숨으세요. 잠깐만 기다려요. 어두컴컴한 방 안, 월선은 서준과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어떻게 이런 위험한 곳까지 오셨어요? 연하 아가씨가 그 늙은이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문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소. 어머. 저게 뭐람. 웬 절국공이 같은 게. 어쩌면 저렇게 늠름하게 서 있담. 혼잣말, 아이고.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는데 밑은 아주 딴판이네. 웬 험악하게 생긴 게. 그 순간 갑자기 서준의 큰 손이 월선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세요? 젊은 양반. 갑자기 이러시면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연하야. 어휴. 내가 연하 아가씨인 줄 착각했나 보네. 어쩌면
에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우연한 만남으로 두 그림자는 어두운 방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월서는 이미 일어나 온매무새를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요. 곧 날이 밝겠어요. 연아 아가씨, 아가씨가 아니라 월선이라고요. 그제야 정신이 든 서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날 밝기 전에 어서 빨리 가셔야 해요. 그날 밤 이후로 월선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월선은 연화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에게, 아가씨, 잠깐만 이리 와보시오. 너도 알다시피 그 늙은이가 얼마나 음흉한지. 첫날 밤에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게 할지 뻔하지. 내가 도와주지. 그 늙은이 방에 가지 않을 방법이 있다. 저 늙은이 한번 제대로 혼내주는 게 어때? 마님께서 저를요. 어떻게, 왜, 나도 예전에는 너처럼 꽃처럼 풋풋했는데 저 늙은이 때문에 이렇게 시들어버렸지. 저 늙은이 정말 한번 크게 혼내줘야 하지 않겠어? 마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말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후후, 나한테 묘책이 있지?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난 이만 가볼게. 그때였습니다. 몽종과 다른 하인들이 담 밑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지난밤에 월선 마님방에서 글쎄 사내놈이 나오는 걸 봤다는 거 있지? 정말요?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딱 보니 양반집 도련님 같더라니까. 달빛이 환해서 봤는데 술에 떡이 돼서 비틀거리면서 담을 훌쩍 넘어가더라니까. 아이고, 얼굴은 제대로 봤어? 글쎄, 멀리서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혼잣말, 도련님이라고? 설마. 이서준 도련님, 양반이랑 정을 통하단. 설마 그날 밤에 월선 마님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만. 그게 설마. 충격과 혼란, 그리고 질투심에 휩싸인 연화는 밤을 꼴딱 세운 채 다음 날 아침 월선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아가씨, 어제 하던 얘기 마저 해볼까? 마님. 어제 하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밤마다 마님방에 젊은 남자가 그런 짓을 한다고. 됐어.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 더 숨길 필요 없겠지? 사실대로 말해주지. 젊은 남자가 술 취해서 너를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러다 몇 번 더 만났고. 아이고. 마님께서 그러시고도 저를 돕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늙은이한테 복수하고 싶었어. 젊은 남자의 힘으로 그 늙은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지. 그런데 그 젊은 남자는 끝까지 내 이름만 찾더라. 그 억센 것으로 나를 안으면서도 입으로는 내 이름만 속삭이더란 말이지. 마님, 제발 그만 말씀하세요. 이제 알겠니? 우리 둘 다 그 늙은이한테 당한 불쌍한 사람들인 거야. 서로 미워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그 늙은이를 혼내주자. 그날 두 여인의 눈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늙은 부자에게 복수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처녀와 월선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그날 밤,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쯧쯧, 도련님이 또 사고를 쳤대. 뭐요? 아니, 또 무슨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물 깃는 하녀를 덮쳐서 난리가 났었잖아. 쉬. 조용히 해. 이 집 들어온 첩들마다 다들 의문스럽게 죽었다는 소문도 있잖아. 마님, 설마 그 소문이 정말인가요? 그래. 내가 듣기로는 내가 들어오기 전에 있던 첩들은 다들 병으로 죽었다고 하더라. 하인들의 대화를 엿듣던 연하와 월선은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술 취한 최도령이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가씨. 아들이 너 보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 있어. 내가 무슨 일 있나 한번 따라가 볼게. 혼잣말. 의이. 이제 곧 아버지는 독약을 먹고 저 세상 사람이 될 거고, 저 처녀는 내 손에 들어오겠지. 그 탐스러운 몸을 실컷 만져볼 수 있겠구나. 아이고, 조만간. 월서는 숨을 죽이고 최도령의 뒤를 밟았습니다. 최도령은 하인 돌쇠를 불러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약을 술에 타서 드시게 하면 마치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드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련님. 월서는 최도령이 늙은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최도령의 주머니에서 뭔가 땅에 떨어졌지만 최도령과 돌쇠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최도령과 돌쇠가 사라지자 월서는 떨어진 금주머니를 주워 들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늙은 부자 재산을 물려받고 술에 독약을 타서 아버지를 죽이고 처녀는 겁탈한다. 혼잣말, 이런 뱀 같은 놈. 설마 그동안 첩들이 다 저놈 손에 죽은 거였구나. 그때였습니다. 흐흐, 이제 다음은 저 처녀 차례군. 월서는 다급하게 연화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월선이 막아설 새도 없이 최도령은 연화의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월선은 숨을 죽이고 방문 밖에서 상황을 엿들었습니다. 어디 숨었느냐, 세척. 혼잣말. 아이고, 저 탐스러운 것을 늙은 아버지가 혼자 차지하려고 하다니. 이제 내 차례다. 혼잣말. 첫날 밤은 내가 치러주마. 최도령이 연화의 치마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놈. 월선이 방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누구야?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에요. 월선 마님이 왜, 어째서 여길, 내가 내 더러운 짓을 전부 다 봤다. 이 독사 같은 놈아. 이게 뭔지 알아? 내 놈이 의원한테 산 독약이다. 그리고 내 놈의 흉악한 계획이 낱낱이 적혀있는 쪽지다. 으아. 그걸 어떻게 내가, 당장 이 증거들을 들고 영감님께 가서 낱낱이 고해바치겠다. 안 돼. 이 빌어먹을 년. 어선,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 무슨 소란이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개냐? 영감님, 어서 빨리 와보세요. 이 미친놈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해둔 게 있지. 자, 이 독약을 뿌리면 아버지도 너희들도 모두 다 끝장이야. 섬뜩하게 웃으며 아이고. 저 미친놈.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내 아들. 자, 이제 다 같이 지옥 구경 한번 해볼까? 최도령은 미친 듯이 웃으며 독약병을 휘둘러 늙은 부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 순간 월선이 달려들어 늙은 부자를 밀쳤고 독약은 월선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으아, 영감님. 큰일 났습니다.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장 저놈 잡아. 내 아들놈을 꽁꽁 묶어. 포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최도령을 제압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돼? 며칠 전부터 내 놈이 독약을 몰래 사들인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나왔으니 당장
저 놈 끌어내.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그동안 첩들도 다 네가 죽인 거였어.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마저 죽이려고 하다니. 그날 이후 늙은 부자 최판서는 큰 충격에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어쩌다 저렇게 흉악한 짓을. 늙은 부자는 아들의 배신에 절망하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연하와 월서는 쓰러진 늙은 부자의 병간호를 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며칠 후 늙은 부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연하와 월선을 불렀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늦게 모든 걸 깨달았어. 내 모든 재산을 너희들에게 남겨주마.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최판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최판서가 죽고 최도령은 관아에 끌려가 엄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악덕 고리대금업자 최판서 가문의 몰락에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하와 월서는 최판서가 남긴 재산을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하는 월선과 함께 최판서의 저택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밭을 일구고 꽃을 심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연하는 꽃밭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야. 연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말끔한 모습의 이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세요. 진짜 도련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 연하야. 내가 돌아왔소. 약속했잖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두 사람은 감격적인 재회를 나누었습니다. 서준은 영남으로 끌려갔지만 억울함을 호소하여 누명을 벗고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준과 연화, 그리고 월서는 함께 늙은 부자의 저택을 떠나온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동굴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딛고 더욱 굳건해졌고 월선 역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아름다운 봄날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지리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처녀 김연화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봄날 벚꽃처럼 아름다웠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든 아버지를 홀로 모시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연화는 약초를 캐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휴, 또 산에 가야 하는 건가? 아버지 약값 때문에 얼른 약초를 많이 모아야 할 텐데. 개울가에 이르렀을 때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 말끔한 도련님이 바위에 기대어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해진갓을 쓰고 있었지만 옷차림은 비록 낡았어도 귀티가 흘렀습니다. 어머나, 양반집 도련님께서 어쩌다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수줍게, 저기, 도련님. 리시오, 아가씨는.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다니? 나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이서준이라 하오. 저는 이 동네에 사는 김연아라고 해요. 서준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연화에게 털어놓았습니다. 3년 흉년의 집안은 완전히 망했고 그 악독한 최판서 논비 때문에 집안 재산을 모조리 빼앗겼어.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산에서 약초를 캐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어. 어쩌면 좋아, 도련님도 참 안 됐네요.
양반 가문 자손이 약초를 캐러 다니다니. 에휴, 세상이 이런데 양반이라고 누가 밥 주겠소? 나도 이렇게 약초라도 캐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소?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같이 개울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준은 연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연화는 서준에게 약초에 대한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연아 아가씨, 이 꽃이 마치 아가씨 얼굴처럼 참으로 아름답구려. 어머, 도련님도 참 말씀씨가 아주 좋으시네요. 어느 날 갑자기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네. 빨리 저 동굴로 피합시다. 이러다 감기 들겠소. 좁은 동굴 안, 두 사람은 비를 피해 몸을 밀착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떨고 있으니 어쩌나. 내 겉옷이라도 벗어드릴까요? 아이고, 도련님께서 다 젖으시면 어떡해요? 서준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젖은 겉옷을 벗어 연화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연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이 자꾸만 그대에게 향하는구려. 도련님, 저도 마음이 두근거려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동굴 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 동굴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서준의 집마당에 최판서의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서준. 3년 전에 빌려간 돈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서 벌써 10배나 되었소. 우리 영감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시오. 당장 돈을 갚든지 아니면 집이라도 내놓으라고 전하시오. 한편 연화의 집에서는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빨리 이리 와 보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돈이다. 돈이 생겼어. 이제 우리 약값 걱정은 덜겠구나. 네. 뭐라고요? 돈이 어디서 났다는 말씀이세요? 최판서 영감님. 너를 첩으로 드리고 싶다고. 돈을 주셨다. 아버지, 정신이 나가셨어요. 그 늙은이 첩으로 저를 팔아넘기겠다는 거예요? 나도 싫지만. 당장 약값도 없고. 게다가 내가 젊은 남자랑 아이까지 가졌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더구나. 절망과 슬픔에 휩싸인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아야, 이제 다 끝났어. 그 늙은이가 우리 집을 전부 다 가져간다고 하더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몹쓸 늙은이가 저를 뭐라? 그 늙은이가 감히 너를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것도 모자라. 당장 달려가서 그놈 다리를 부러뜨려야겠소. 아이고, 도련님 안 돼요. 제발 참으세요. 그때 멀리서 최판서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서 잡아. 영감님께서 당장 잡아오라고 하셨다. 저놈들 놓치면 너희들 목이 날아갈 줄 알아. 두 사람은 정신없이 산속으로 달렸습니다. 도련님, 더 이상은 못 뛰겠어요. 연아야, 조금만 더 힘내. 저 고개만 넘으면. 그때 헉하는 소리와 함께 서준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것들. 감히 양반을 때려? 용서 못해. 양반이라고. 빚 때문에 망한 주제에 무슨 놈의 양반. 하인들은 서준을 밧줄로 묶고 연화를 끌고 최판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최판서가 직접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딸이 꽤나 탐스럽더군. 돈은 충분히 줄 테니 내 첩으로 주게나. 한숨, 늙어가는 이 늙은 몸도 좀 생각해주게.
제발 내 말대로 해주게나. 방구석에서 엿듣고 있던 연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감님, 그래도 딸아이 생각도 좀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의견? 내일 데리러 올 테니 곱게 단장이나 시켜놓게. 음흉하게 킬킬 웃는다. 연아야, 아비가 이런 말을 해야 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아버지, 제발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 늙은이한테 가느니 죽는 게 나아요. 이 녀석아. 약값도 없는데 날더러 어쩌라는 거냐.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연하는 그날 밤 몰래 서준이 갇혀있다는 최판서의 집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제가 왔어요. 연아야. 내가 어쩐 일이야. 도련님. 내일이면 그 늙은이가 저를 데려간대요. 뭐라고요? 그 몹쓸 늙은이가 기어코 당신을 첩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연아야. 차라리 이 밧줄로 나를. 연아야.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흐흐흐. 도련님, 이제 어쩌면 좋아요. 차라리 저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보. 다음 날 아침 최판서가 하인들과 함께 연하를 데리러 왔습니다. 드디어 내가 내 손에 들어오는구나. 멀리서 하인들이 서준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놈을 저 멀리 영남 땅으로 보내버려.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연아야. 내가 꼭 다시 돌아올 테니 부디 기다려 주시오. 연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최판서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서 이리 와.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에 취한 최도령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버지. 소문 듣고 왔습니다요. 새첩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버님도 참, 저렇게 예쁜 여자를 혼자 차지하시려 하다니. 욕심이 과하시구만요. 이 망할 놈. 당장 썩 나가. 아버님, 그 처녀 저한테 넘겨주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아버님은 이제 힘도 없으시잖아요. 연하의 허리를 더듬으며, 이렇게 부드러운 살결은 처음 만져보는구먼. 이 불효자식. 월선 마님 들을 때는 그렇게 힘드셨으면서, 이제 늙어서 월선 마님한테 버림받을까봐 또 젊은 첩을 들이시다니. 정말 욕심 많으시네. 아이고, 도련님께서 또 술 취해서 저러시는구먼. 저 놈 끌어내. 당장 끌고 가. 두고 봐라. 내가 꼭 너를 차지하고 말 테니까. 그 소동이 있은 후 며칠 뒤 연하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새 첩이 들어왔대. 영감님 5번째 첩이라지?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요염하게 허리를 흔들며 나타난 여인은 바로 월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선이라고 합니다. 영감님의 넷째 부인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 그렇게 탐스럽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과연 소문대로 예쁘장하게 생겼네. 영감님이 밤마다 찾으신다던데 아직 첫날 밤도 안 치렀다면서요? 아니에요, 마님. 저는 아직, 그 영감님께서는 아직. 사실은 그게 어린 것이 겁이 나는 모양이구나. 하지만 오래 피할 수는 없을 게다. 어서 영감님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그 노인의 성격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니까. 후회하기 전에 순순히 따르는 게 좋을 거다. 혹시 딴 사내라도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이고, 마님. 절대 아니에요. 맹세코 그런 일 없어요.
수상쩍어. 영감님을 저렇게 피하는 걸 보니 분명히 딴 남자가 있는 게 틀림없어. 영감님께 고자질해 버릴까? 새 첩이 다른 놈이랑 놀아놨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마님,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감히 내 옷을 잡아당겨? 월선아,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아이고, 영감님. 새 동생이랑 인사 좀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 잘했네. 하지만 새첩 너무 괴롭히지는 말 거라. 그러던 어느 날 밤, 월선은 밤이슬을 맞으며 홀로 후원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혼잣말, 과거 회상, 벌써 10년이나 됐나. 나도 한때는 저렇게 풋풋하고 예뻤었는데. 아이고, 꽃다운 나이에 저 늙은이한테 팔려와서. 혼잣말, 분노, 애휴. 저 늙은 망할 영감탱. 첩은 도대체 몇 명이나 들이는 거야? 벌써 5번째인가? 그때 담장 너머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연하 아가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아가씨가 보고 싶어서 술을 마시다. 그만 이렇게 왔소. 아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어서 빨리 돌아가세요. 돌아갈 수 없소? 연하 아가씨 얼굴을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가게 해주시오. 휴. 알았어요.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연하 아가씨는 지금 옆방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저쪽으로 숨으세요. 잠깐만 기다려요. 어두컴컴한 방 안, 월선은 서준과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어떻게 이런 위험한 곳까지 오셨어요? 연하 아가씨가 그 늙은이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문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소. 어머. 저게 뭐람. 웬 절국공이 같은 게. 어쩌면 저렇게 늠름하게 서 있담. 혼잣말, 아이고.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는데 밑은 아주 딴판이네. 웬 험악하게 생긴 게. 그 순간 갑자기 서준의 큰 손이 월선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세요? 젊은 양반. 갑자기 이러시면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연하야. 어휴. 내가 연하 아가씨인 줄 착각했나 보네. 어쩌면 에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우연한 만남으로 두 그림자는 어두운 방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월선은 이미 일어나 온매무새를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요. 곧 날이 밝겠어요. 연하 아가씨. 아가씨가 아니라 월선이라고요. 그제야 정신이 든 서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날 밝기 전에 어서 빨리 가셔야 해요. 그날 밤 이후로 월선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월선은 연화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에게, 아가씨, 잠깐만 이리 와보시오. 너도 알다시피 그 늙은이가 얼마나 음흉한지. 첫날 밤에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게 할지 뻔하지. 내가 도와주지. 그 늙은이 방에 가지 않을 방법이 있다. 저 늙은이 한번 제대로 혼내주는 게 어때? 마님께서 저를요. 어떻게, 왜, 나도 예전에는 너처럼 꽃처럼 풋풋했는데 저 늙은이 때문에 이렇게 시들어버렸지. 저 늙은이 정말 한번 크게 혼내줘야 하지 않겠어? 마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말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후후, 나한테 묘책이 있지?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난 이만 가볼게.
그때였습니다. 몸종과 다른 하인들이 담 밑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지난밤에 월선 마님방에서 글쎄 사내놈이 나오는 걸 봤다는 거 있지? 정말요?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딱 보니 양반집 도련님 같더라니까. 달빛이 환해서 봤는데 술에 떡이 돼서 비틀거리면서 담을 훌쩍 넘어가더라니까. 아이고, 얼굴은 제대로 봤어? 글쎄, 멀리서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혼잣말, 도련님이라고? 설마. 이서준 도련님. 양반이랑 정을 통하단. 설마 그날 밤에 월선 마님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만. 그게 설마. 충격과 혼란, 그리고 질투심에 휩싸인 연하는 밤을 꼴딱 세운 채 다음 날 아침 월선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아가씨, 어제 하던 얘기 마저 해볼까? 마님. 어제 하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밤마다 마님방에 젊은 남자가 그런 짓을 한다고. 됐어.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 더 숨길 필요 없겠지? 사실대로 말해주지. 젊은 남자가 술 취해서 너를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러다 몇 번 더 만났고. 아이고. 마님께서 그러시고도 저를 돕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늙은이한테 복수하고 싶었어. 젊은 남자의 힘으로 그 늙은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지. 그런데 그 젊은 남자는 끝까지 내 이름만 찾더라. 그 억센 것으로 나를 안으면서도 입으로는 내 이름만 속삭이더란 말이지. 마님. 제발 그만 말씀하세요. 이제 알겠니? 우리 둘 다 그 늙은이한테 당한 불쌍한 사람들인 거야. 서로 미워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그 늙은이를 혼내주자. 그날 두 여인의 눈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늙은 부자에게 복수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처녀와 월선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그날 밤,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쯧쯧, 도련님이 또 사고를 쳤대. 뭐요? 아니, 또 무슨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물 깃는 하녀를 덮쳐서 난리가 났었잖아. 쉬. 조용히 해. 이 집 들어온 첩들마다 다들 의문스럽게 죽었다는 소문도 있잖아. 마님, 설마 그 소문이 정말인가요? 그래. 내가 듣기로는 내가 들어오기 전에 있던 첩들은 다들 병으로 죽었다고 하더라. 하인들의 대화를 엿듣던 연하와 월선은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술 취한 최도령이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가씨. 아들이 너 보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 있어? 내가 무슨 일 있나 한번 따라가 볼게. 혼잣말. 의이. 이제 곧 아버지는 독약을 먹고 저 세상 사람이 될 거고 저 처녀는 내 손에 들어오겠지. 그 탐스러운 몸을 실컷 만져볼 수 있겠구나. 아이고, 조만간. 월선은 숨을 죽이고 최도령의 뒤를 밟았습니다. 최도령은 하인 돌쇠를 불러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약을 술에 타서 드시게 하면 마치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드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련님. 월선은 최도령이 늙은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최도령의 주머니에서 뭔가 땅에 떨어졌지만 최도령과 돌쇠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최도령과 돌쇠가 사라지자 월선은 떨어진 금주머니를 주워 들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늙은 부자 재산을 물려받고 술에 독약을 타서 아버지를 죽이고 처녀는 겁탈한다. 혼잣말, 이런 뱀 같은 놈. 설마 그동안 첩들이 다 저놈 손에 죽은 거였구나. 그때였습니다. 흐흐, 이제 다음은 저 처녀 차례군. 월선은 다급하게 연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월선이 막아설 새도 없이 최도령은 연화의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월선은 숨을 죽이고 방문 밖에서 상황을 엿들었습니다. 어디 숨었느냐, 세척. 혼잣말. 아이고, 저 탐스러운 것을 늙은 아버지가 혼자 차지하려고 하다니. 이제 내 차례다. 혼잣말. 첫날 밤은 내가 치러주마. 최도령이 연화의 치마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놈. 월선이 방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누구야?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에요? 월선 마님이 왜, 어째서 여길, 내가 내 더러운 짓을 전부 다 봤다. 이 독사 같은 놈아. 이게 뭔지 알아? 내 놈이 의원한테 산 독약이다. 그리고 내 놈의 흉악한 계획이 낱낱이 적혀있는 쪽지다. 으아. 그걸 어떻게 내가, 당장 이 증거들을 들고 영감님께 가서 낱낱이 고해바치겠다. 안 돼. 이 빌어먹을 년. 어선,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 무슨 소란이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개냐? 영감님, 어서 빨리 와보세요. 이 미친놈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해둔 게 있지. 자, 이 독약을 뿌리면 아버지도 너희들도 모두 다 끝장이야. 섬뜩하게 웃으며 아이고. 저 미친놈.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내 아들. 자, 이제 다 같이 지옥 구경 한번 해볼까? 최도령은 미친 듯이 웃으며 독약병을 휘둘러 늙은 부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 순간 월선이 달려들어 늙은 부자를 밀쳤고 독약은 월선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으아, 영감님. 큰일 났습니다.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장 저놈 잡아. 내 아들놈을 꽁꽁 묶어. 포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최도령을 제압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돼? 며칠 전부터 내 놈이 독약을 몰래 사들인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나왔으니 당장 저 놈 끌어내.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그동안 첩들도 다 네가 죽인 거였어.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마저 죽이려고 하다니. 그날 이후 늙은 부자 최판서는 큰 충격에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어쩌다 저렇게 흉악한 짓을. 늙은 부자는 아들의 배신에 절망하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연하와 월선은 쓰러진 늙은 부자의 병간호를 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며칠 후 늙은 부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연하와 월선을 불렀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늦게 모든 걸 깨달았어. 내 모든 재산을 너희들에게 남겨주마.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최판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최판서가 죽고 최도령은 관아에 끌려가 엄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악덕 고리대금업자 최판서 가문의 몰락에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하와 월선은 최판서가 남긴 재산을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하는 월선과 함께 최판서의 저택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밭을 일구고 꽃을 심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연하는 꽃밭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야, 연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말끔한 모습의 이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세요. 진짜 도련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 연하야. 내가 돌아왔소. 약속했잖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두 사람은 감격적인 재회를 나누었습니다. 서준은 영남으로 끌려갔지만 억울함을 호소하여 누명을 벗고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준과 연화, 그리고 월선은 함께 늙은 부자의 저택을 떠나온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동굴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딛고 더욱 굳건해졌고 월선 역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아름다운 봄날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지리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처녀 김연화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봄날 벚꽃처럼 아름다웠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든 아버지를 홀로 모시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연화는 약초를 캐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휴, 또 산에 가야 하는 건가? 아버지 약값 때문에 얼른 약초를 많이 모아야 할 텐데. 개울가에 이르렀을 때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 말끔한 도련님이 바위에 기대어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해진갓을 쓰고 있었지만 옷차림은 비록 낡았어도 귀티가 흘렀습니다. 어머나, 양반집 도련님께서 어쩌다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수줍게, 저기, 도련님. 리시오, 아가씨는.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다니? 나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이서준이라 하오. 저는 이 동네에 사는 김연아라고 해요. 서준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연화에게 털어놓았습니다. 3년 흉년의 집안은 완전히 망했고 그 악독한 최판서 논비 때문에 집안 재산을 모조리 빼앗겼어.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산에서 약초를 캐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어. 어쩌면 좋아, 도련님도 참 안 됐네요. 양반 가문 자손이 약초를 캐러 다니다니. 에휴, 세상이 이런데 양반이라고 누가 밥 주겠소? 나도 이렇게 약초라도 캐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소?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같이 개울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준은 연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연화는 서준에게 약초에 대한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연화 아가씨, 이 꽃이 마치 아가씨 얼굴처럼 참으로 아름답구려. 어머, 도련님도 참 말씀씨가 아주 좋으시네요. 어느 날 갑자기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네. 빨리 저 동굴로 피합시다. 이러다 감기 들겠소. 좁은 동굴 안, 두 사람은 비를 피해 몸을 밀착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떨고 있으니 어쩌나. 내 겉옷이라도 벗어드릴까요? 아이고, 도련님께서 다 젖으시면 어떡해요? 서준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젖은 겉옷을 벗어 연화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연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이 자꾸만 그대에게 향하는구려. 도련님, 저도 마음이 두근거려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동굴 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 동굴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서준의 집마당에 최판서의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서준. 3년 전에 빌려간 돈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서 벌써 10배나 되었소. 우리 영감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시오. 당장 돈을 갚든지 아니면 집이라도 내놓으라고 전하시오. 한편 연하의 집에서는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연하야. 빨리 이리 와 보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돈이다. 돈이 생겼어. 이제 우리 약값 걱정은 덜겠구나. 네. 뭐라고요? 돈이 어디서 났다는 말씀이세요? 최판서 영감님. 너를 첩으로 드리고 싶다고. 돈을 주셨다. 아버지, 정신이 나가셨어요. 그 늙은이 첩으로 저를 팔아넘기겠다는 거예요? 나도 싫지만. 당장 약값도 없고. 게다가 내가 젊은 남자랑 아이까지 가졌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더구나. 절망과 슬픔에 휩싸인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연하야, 이제 다 끝났어. 그 늙은이가 우리 집을 전부 다 가져간다고 하더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몹쓸 늙은이가 저를 뭐라? 그 늙은이가 감히 너를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것도 모자라. 당장 달려가서 그놈 다리를 부러뜨려야겠소. 아이고, 도련님 안 돼요. 제발 참으세요. 그때 멀리서 최판서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서 잡아. 영감님께서 당장 잡아오라고 하셨다. 저놈들 놓치면 너희들 목이 날아갈 줄 알아. 두 사람은 정신없이 산속으로 달렸습니다. 하. 도련님, 더 이상은 못 뛰겠어요. 연하야, 조금만 더 힘내. 저 고개만 넘으면. 그때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서준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것들. 감히 양반을 때려? 용서 못해. 양반이라고. 빚 때문에 망한 주제에 무슨 놈의 양반. 하인들은 서준을 밧줄로 묶고 연하를 끌고 최판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최판서가 직접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딸이 꽤나 탐스럽더군. 돈은 충분히 줄 테니 내 첩으로 주게나. 한숨. 늙어가는 이 늙은 몸도 좀 생각해주게. 제발 내 말대로 해주게나. 방구석에서 엿듣고 있던 연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감님, 그래도 딸아이 생각도 좀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의견? 내일 데리러 올 테니 곱게 단장이나 시켜놓게. 음흉하게 킬킬 웃는다. 연하야, 아비가 이런 말을 해야 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아버지, 제발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 늙은이한테 가느니 죽는 게 나아요. 이 녀석아. 약값도 없는데 날더러 어쩌라는 거냐.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연하는 그날 밤 몰래 서준이 갇혀있다는 최판서의 집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제가 왔어요. 연하야, 내가 어쩐 일이야. 도련님. 내일이면 그 늙은이가 저를 데려간대요. 뭐라고요? 그 몹쓸 늙은이가 기어코 당신을 첩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연하야, 차라리 이 밧줄로 나를. 연하야,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도련님, 이제 어쩌면 좋아요. 차라리 저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보. 다음 날 아침
최판서가 하인들과 함께 연화를 데리러 왔습니다. 드디어 내가 내 손에 들어오는구나. 멀리서 하인들이 서준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놈을 저 멀리 영남 땅으로 보내버려.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연하야. 내가 꼭 다시 돌아올 테니 부디 기다려 주시오. 연화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최판서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서 이리 와.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에 취한 최도령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버지. 소문 듣고 왔습니다요. 새첩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버님도 참, 저렇게 예쁜 여자를 혼자 차지하시려 하다니. 욕심이 과하시구만요. 이 망할 놈. 당장 썩 나가. 아버님, 그 처녀 저한테 넘겨주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아버님은 이제 힘도 없으시잖아요. 연하의 허리를 더듬으며, 이렇게 부드러운 살결은 처음 만져보는구먼. 이 불효자식. 월선 마님 들을 때는 그렇게 힘드셨으면서, 이제 늙어서 월선 마님한테 버림받을까봐 또 젊은 첩을 들이시다니. 정말 욕심 많으시네. 아이고, 도련님께서 또 술 취해서 저러시는구먼. 저 놈 끌어내. 당장 끌고 가. 두고 봐라. 내가 꼭 너를 차지하고 말 테니까. 그 소동이 있은 후 며칠 뒤, 연화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새 첩이 들어왔대. 영감님 5번째 첩이라지?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요염하게 허리를 흔들며 나타난 여인은 바로 월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선이라고 합니다. 영감님의 넷째 부인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 그렇게 탐스럽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과연 소문대로 예쁘장하게 생겼네. 영감님이 밤마다 찾으신다던데 아직 첫날 밤도 안 치렀다면서요? 아니에요, 마님. 저는 아직, 그 영감님께서는 아직, 사실은 그게 어린 것이 겁이 나는 모양이구나. 하지만 오래 피할 수는 없을 게다. 어서 영감님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그 노인의 성격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니까. 후회하기 전에 순순히 따르는 게 좋을 거다. 혹시 딴 사내라도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이고, 마님. 절대 아니에요. 맹세코 그런 일 없어요. 수상쩍어. 영감님을 저렇게 피하는 걸 보니 분명히 딴 남자가 있는 게 틀림없어. 영감님께 고자질해 버릴까? 새 첩이 다른 놈이랑 놀아놨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마님,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감히 내 옷을 잡아당겨? 월선아,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아이고, 영감님. 새 동생이랑 인사 좀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 잘했네. 하지만 새첩 너무 괴롭히지는 말 거라. 그러던 어느 날 밤, 월선은 밤이슬을 맞으며 홀로 후원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혼잣말, 과거 회상, 벌써 10년이나 됐나. 나도 한때는 저렇게 풋풋하고 예뻤었는데. 아이고, 꽃다운 나이에 저 늙은이한테 팔려와서. 혼잣말, 분노, 애휴. 저 늙은 망할 영감탱. 첩은 도대체 몇 명이나 들이는 거야? 벌써 5번째인가? 그때 담장 너머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연하 아가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소. 아가씨가 보고 싶어서 술을 마시다. 그만 이렇게 왔소. 아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어서 빨리 돌아가세요. 돌아갈 수 없어? 연화 아가씨 얼굴을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가게 해주시오. 휴. 알았어요.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연하 아가씨는 지금 옆방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저쪽으로 숨으세요. 잠깐만 기다려요. 어두컴컴한 방 안, 월서는 서준과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어떻게 이런 위험한 곳까지 오셨어요? 연화 아가씨가 그 늙은이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문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소. 어머. 저게 뭐람. 웬 절국공이 같은 게. 어쩌면 저렇게 늠름하게 서 있담. 혼잣말, 아이고.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는데 밑은 아주 딴판이네. 웬 험악하게 생긴 게. 그 순간 갑자기 서준의 큰 손이 월선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세요? 젊은 양반. 갑자기 이러시면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연화야, 어휴. 내가 연하 아가씨인 줄 착각했나 보네. 어쩌면 에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우연한 만남으로 두 그림자는 어두운 방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월서는 이미 일어나 온매무새를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요. 곧 날이 밝겠어요. 연화 아가씨, 아가씨가 아니라 월선이라고요. 그제야 정신이 든 서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날 밝기 전에 어서 빨리 가셔야 해요. 그날 밤 이후로 월선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월선은 연화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에게, 아가씨, 잠깐만 이리 와보시오. 너도 알다시피 그 늙은이가 얼마나 음흉한지. 첫날 밤에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게 할지 뻔하지. 내가 도와주지. 그 늙은이 방에 가지 않을 방법이 있다. 저 늙은이 한번 제대로 혼내주는 게 어때? 마님께서 저를요. 어떻게, 왜, 나도 예전에는 너처럼 꽃처럼 풋풋했는데 저 늙은이 때문에 이렇게 시들어버렸지. 저 늙은이 정말 한번 크게 혼내줘야 하지 않겠어? 마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말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후후, 나한테 묘책이 있지?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난 이만 가볼게. 그때였습니다. 몽종과 다른 하인들이 담 밑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지난밤에 월선 마님방에서 글쎄 사내놈이 나오는 걸 봤다는 거 있지? 정말요?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딱 보니 양반집 도련님 같더라니까. 달빛이 환해서 봤는데 술에 떡이 돼서 비틀거리면서 담을 훌쩍 넘어가더라니까. 아이고, 얼굴은 제대로 봤어? 글쎄, 멀리서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혼잣말, 도련님이라고? 설마. 이서준 도련님, 양반이랑 정을 통하단. 설마 그날 밤에 월선 마님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만. 그게 설마. 충격과 혼란, 그리고 질투심에 휩싸인 연화는 밤을 꼴딱 세운 채 다음 날 아침 월선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아가씨, 어제 하던 얘기 마저 해볼까? 마님. 어제 하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밤마다 마님방에 젊은 남자가 그런 짓을 한다고. 됐어.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 더 숨길 필요 없겠지? 사실대로 말해주지. 젊은 남자가 술 취해서 너를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러다 몇 번 더 만났고
아이고. 마님께서 그러시고도 저를 돕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늙은이한테 복수하고 싶었어. 젊은 남자의 힘으로 그 늙은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지. 그런데 그 젊은 남자는 끝까지 내 이름만 찾더라. 그 억센 것으로 나를 안으면서도 입으로는 내 이름만 속삭이더란 말이지. 마님, 제발 그만 말씀하세요. 이제 알겠니? 우리 둘 다 그 늙은이한테 당한 불쌍한 사람들인 거야. 서로 미워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그 늙은이를 혼내주자. 그날 두 여인의 눈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늙은 부자에게 복수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처녀와 월선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그날 밤,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쯧쯧, 도련님이 또 사고를 쳤대. 뭐요? 아니, 또 무슨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물깃는 하녀를 덮쳐서 난리가 났었잖아. 쉬. 조용히 해. 이 집 들어온 첩들마다 다들 의문스럽게 죽었다는 소문도 있잖아. 마님, 설마 그 소문이 정말인가요? 그래. 내가 듣기로는 내가 들어오기 전에 있던 첩들은 다들 병으로 죽었다고 하더라. 하인들의 대화를 엿듣던 연하와 월선은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술 취한 최도령이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가씨. 아들이 너 보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 있어? 내가 무슨 일 있나 한번 따라가 볼게. 혼잣말. 의이. 이제 곧 아버지는 독약을 먹고 저 세상 사람이 될 거고, 저 처녀는 내 손에 들어오겠지. 그 탐스러운 몸을 실컷 만져볼 수 있겠구나. 아이고, 조만간. 월선은 숨을 죽이고 최도령의 뒤를 밟았습니다. 최도령은 하인 돌쇠를 불러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약을 술에 타서 드시게 하면 마치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드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련님. 월선은 최도령이 늙은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최도령의 주머니에서 뭔가 땅에 떨어졌지만 최도령과 돌쇠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최도령과 돌쇠가 사라지자 월선은 떨어진 금주머니를 주워 들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늙은 부자 재산을 물려받고 술에 독약을 타서 아버지를 죽이고 처녀는 겁탈한다. 혼잣말, 이런 뱀 같은 놈. 설마 그동안 첩들이 다 저놈 손에 죽은 거였구나. 그때였습니다. 흐흐, 이제 다음은 저 처녀 차례군. 월선은 다급하게 연화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월선이 막아설 새도 없이 최도령은 연화의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월선은 숨을 죽이고 방문 밖에서 상황을 엿들었습니다. 어디 숨었느냐, 새첩. 혼잣말. 아이고, 저 탐스러운 것을 늙은 아버지가 혼자 차지하려고 하다니. 이제 내 차례다. 혼잣말. 첫날 밤은 내가 치러주마. 최도령이 연화의 치마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놈. 월선이 방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누구야?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에요? 월선 마님이 왜, 어째서 여길, 내가 내 더러운 짓을 전부 다 봤다. 이 독사 같은 놈아. 이게 뭔지 알아? 내 놈이 의원한테 산 독약이다. 그리고 내 놈의 흉악한 계획이 낱낱이 적혀있는 쪽지다. 으아. 그걸 어떻게 내가, 당장 이 증거들을 들고 영감님께 가서 낱낱이 고해바치겠다. 안 돼. 이 빌어먹을 년. 어선,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 무슨 소란이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개냐?
영감님, 어서 빨리 와 보세요. 이 미친놈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해둔 게 있지. 자, 이 독약을 뿌리면 아버지도 너희들도 모두 다 끝장이야. 섬뜩하게 웃으며 아이고. 저 미친놈.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내 아들. 자, 이제 다 같이 지옥 구경 한번 해볼까? 최도령은 미친 듯이 웃으며 독약병을 휘둘러 늙은 부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 순간 월선이 달려들어 늙은 부자를 밀쳤고 독약은 월선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으아, 영감님. 큰일 났습니다.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장 저놈 잡아. 내 아들놈을 꽁꽁 묶어. 포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최도령을 제압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돼? 며칠 전부터 내 놈이 독약을 몰래 사들인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나왔으니 당장 저 놈 끌어내.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그동안 첩들도 다 네가 죽인 거였어.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마저 죽이려고 하다니. 그날 이후 늙은 부자 최판서는 큰 충격에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어쩌다 저렇게 흉악한 짓을. 늙은 부자는 아들의 배신에 절망하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연하와 월선은 쓰러진 늙은 부자의 병간호를 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며칠 후 늙은 부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연하와 월선을 불렀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늦게 모든 걸 깨달았어. 내 모든 재산을 너희들에게 남겨주마.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최판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최판서가 죽고 최도령은 관아에 끌려가 엄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악덕 고리대금업자 최판서 가문의 몰락에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하와 월선은 최판서가 남긴 재산을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하는 월선과 함께 최판서의 저택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밭을 일구고 꽃을 심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연하는 꽃밭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야,